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재 142쪽에 용도 지역,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거기 펴시고. 자, 부동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도제도. 중개업을 하는데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에 용도를 정합니다.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 관계로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자, 첫째, 건축물의 용도, 즉 종류를 말하죠. 종류. 자,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정해놨고, 자,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용도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크기죠. 여기에 맞게끔 건축해야 돼요. 우리 주위의 건축물 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거지역, 주로 주택들만 있죠. 자, 주거지역이니까 주거라는 용도에 맞는 건축물, 주택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건폐율 용역 따라 대부분 건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주로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에 맞는 건축물 용도 종류, 상가,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이 되어 있어요. 공업지역은 공장 중심으로 들어가겠죠. 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못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제한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함으로써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용도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 용도제도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국토에다 적용할 거냐? 크게 세 가지로 적용하죠. 자, 여기가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한 지역에, 만약에 주택들이 있다면 이 주택들이 있는 이 지역을 크게 묶어서 용도지역이라고 붙입니다. 용도지역. 그럼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된 이 안에서는, 자, 이 세 가지 제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기준, 저 세 가지 일반 기준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어요. 이 기준에 맞게끔 적합하게 건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용도지역은 우리나라의 전국토에다가 다 정해놨어요. 전국토에다. 자, 저 남해안의 무인도 섬에도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토지든 간에 다 이 용도지역을 지정해두고 국가,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미리 다 정해놨어요. 거기에 따른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 세 가지 기준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그리고, 자, 용도지역의 일부 지역이죠. 자, 이런 곳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용도지역의 저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자, 첫째, 부족함이 생길 수 있고, 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부족함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이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보완시켜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용도적 일반적 기준을 보완시킨 기준, 보완 기준을 가지고, 자, 건축해 할 경우에 여기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지구. 지구란 말이 있으면은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자,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이나 용도지구의 보완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럼 저 세 가지에 대한 자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요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을 만듭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를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 합니다. 구역. 이 공법책을 읽다가 보면은 지역도 나오고 지구도 나오고 구역도 나와요.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1년 내내 헛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역이란 말이 붙으면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건축한다. 저 세 가지. 지구라는 말이 붙으면 이 세 가지 일반적 기준을 보완시킨 거. 줄이거나 늘려요. 그래서 보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 자, 용도구역은 특수한 목적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지구 보안 기준 가지고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저 세 가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만 적용시켜서 건축해 할 때 용도구역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번 주에는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용도 지구나 구역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용도 지역은 전국토에 다 정되어 있다 그랬죠. 네. 지구나 구역은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는 것이 지구와 구역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보세요. 142쪽에 용도 지역의 뜻이 나오죠. 예. 자, 토지 유형을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그래서 이 말은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의 일반적 기준을 자, 적용시켜서 건축 제한함으로써 이 뜻이에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기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특정 토지에다 지정 변경하려면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거기 결정이 있어야 용도지역이 특정 토지나 곳에 지정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전국토에 용도를 정하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용도지역은. 자, 국가지자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즉 도시군관리계획 이 실행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만들어서 이게 결정, 확정이 됨으로써 특정 토지에 지정하거나 변경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이 지정 변경되면은 그 지정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이죠. 법령에 대해 정해놓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용도지역은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법령이나 일반 기준 있죠. 여기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뭐 지역별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지,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앞으로 이제 배워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반적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은 제도가 용도지역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은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교재에 잠시 뒤로 갑시다. 자, 거기에 151쪽 보세요. 자, 거기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으로 하는데, 자, 그 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봅시다. 자, 여기 우리가 토지가 하나 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순서대로.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죠. 이 행정기관이 제일 먼저 방향 제시 계획부터 발표합니다. 방향 제시. 자, 울산 광역시 같으면은 자, 대표적 도시군 기본계획 발표하겠죠. 네. 뭐 전국 토에다가 방향을 정할 때는 국가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방향 제시합니다. 자, 방향 제시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개발을 할 건지 보존할 건지부터 먼저 정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발표될 것이 실행계획이죠.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자, 개발이나 보존이 실천대에 들어갑니다. 자, 실천됨으로써 이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용도지역이 딱 지정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에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자, 이것부터 먼저 정해져요. 자, 그럼 이때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하나 발표해서 이 지역을 만일 방향제시계획에서 개발하라고 방향제시하면 무조건 뭐가 지정되느냐? 도시지역이 지정돼요. 예.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 중심으로 이용할 때 지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존하라고 했죠. 방향제시계획에서 보존하라면 자, 뭐가 지정되느냐? 보존 중심으로 이용해야 할 용도지어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정됩니다. 자,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완충지로 방향이 제시됩니다. 개발 중심이나 보전 중심의 사이에 완충지가 필요할 때는 관리지역이 정돼요. 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부터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은 전국 토에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국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5%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자, 관리지역은 25%, 농림지역 48%,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12% 정도 지정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지역이 60%예요. 전국 토에 우리나라는 60%가 농립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 여기는 앞으로 영원히 개발하지 않고 보존 중심으로 운용을 해야 할 토지에 이걸 지정합니다. 자, 국가 식량 생산의 주된 식량 생산하는 곳이 여기 농림지역의 농지죠. 우리 산림 자원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산림 자원이 좋아야 돼요. 대부분 여기 있다. 그래서 절대로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한 10년 전에 우리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이 많이 활동했죠. 사오면 어떤 그 기획부동산 가서 다 개발된다 사라. 뭐 한 몇만 원짜리 토지를 평당 뭐 4, 50만씩 주고 사오죠. 우리 10배 이상 주고. 그 사오는 것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여기다. 개발되는 거 샀다. 보존되는 거 샀다. 보존되는 거. 그래가 시간은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대부분 그래. 요즘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안소하는 말입니다. 이곳은 개발해서는 안 된다. 예. 도시지역은 우리나라 15% 정도 진행되어 있고, 자, 관리지역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죠. 예. 관리지역에도 이제 투자를 좀 해서 땅을 미리 좀 사두는데, 대부분 사오는 거는 보면은 다 농림지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될 토지만 사와요. 도시적으로 될 토지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가서 사올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비싼 것도 둘째 문제고 우리나라 돈쟁이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게요. 개발될 수 있는 관리지역 토지 있죠? 돈 많은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삐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덩그리부터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적 같은 경우에는 또 나눠져요. 자, 주거지역으로 할 건지, 상업지역으로 할 건지, 공업지역으로 할 건지,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건지, 이 네 등을 나눠집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세 덩그리로 나눠지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지역을 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누거나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로 이렇게 나누려면은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확정이 됨으로써 이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지정이 돼요. 자, 주거지역은 다 아시죠? 주택 중심의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곳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가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나 공장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개발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존, 생산, 계획관리인데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곳이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하는 곳이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주거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자, 주거지역은 또 6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1종이죠.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 이렇게 6개로 또 나눠집니다. 상업지역은 4가지로 나눠져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 다음에 유통상업,
근린상업으로 나눠집니다.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녹지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이렇게 세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관리기를 만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정했다든지 상업지역으로 정했으면은 자, 또 이 6개 중에 또 넷 중에 하나를 또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걸 만들어서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됨으로써 이 6개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결국은 도시적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3번을 거듭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지정해야 됩니다. 한 번만에 지정하면 안 될까? 한 번만에.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부패가 생겨요. 네. 자, 197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라에서 국토 운용을 했느냐. 특히 자유당 시대. 예. 그때는 이런 제도 없었어요. 자, 강원도 도지사입니다. 자, 강원도 도지사가 자기 동생이 백수건달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한 형을 찾아왔어. 묵고 살 길이 없다, 내가. 좀 도와줘. 알았다. 니 땅 가지고 있나? 땅 있는데 쓸모없다. 어딘데? 설악산 중턱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땅인데, 그럼 뭐 어디다 서겠노? 일단 알았다, 가라. 그럼 도지사인, 그때 당시에, 자유당 시절 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도지사인 형이 그 설악산 중턱에 있는 동생 땅에다가 뭐 지정해 주느냐. 상업을 지정해 줘. 그럼 설악산 중턱에 상업지가 정됐으니까 자기 동생 땅에 뭐가 도록했습니까? 그래, 상가 중에 제일 돈 되는 상가. 술집. 네, 상가 중에 제일 돈 되는 건 술집이에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됩니다. 설악산 중턱에 그 경치 좋은데 술집에다가 거기다가 호텔까지 들어가는 숙박시까지 들어가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약 손님 넘쳐나는 거예요. 네. 떼부자 되겠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건물들이 제가 1990년대까지는 이래 산에 한 번씩 가보면은 좀 경기 좋은 데 가면은 그런 옛날에 썼던 상가 건물이 썼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철거시켰어요. 예. 옛날엔 그렇게 주무구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하지 않으면 그런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거듭 3번의 관리 계획을 통해서 세부 용도까지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요즘도 뭐 동영상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뭘 하느냐. 도간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유건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 옛날이고 요즘 이거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시험에 안 묻습니다. 예. 이 취지를만 이해하면 되지. 옛날처럼 이거 줄줄줄 이렇게 외워라. 이 참 우리 동영상 그 쓸데없는 강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올해 같은 시험에 이런 문제는 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의 전국토에 이와 같이 용도지역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의 결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맞겠죠? 순차 필요하죠. 자,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결정이 순차적으로 필요합니까? 농림 한 마리 지정되죠. 순차적 결정이 필요 없어요. 이건 한 마리 지정돼요. 자, 이와 같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이와 같은 순서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4개, 녹지 4개에서 도시는 총 16개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3가지, 농림 하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세부적으로 몇 개? 21개입니다. 이 21개 용도지역을 가지고 자, 전국토에다가 이 21개 용도지역을 다 지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21개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디다 정해놨다? 법령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토지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 내가 보니까 여기에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굉장히 많겠죠. 건폐율, 용적률, 즉 건축물 크기를 말합니다. 아주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땅값이 얼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자, 우리 울산의 중심상업지역 어디 있어요? 자, 저기 삼산동에 롯데백화점하고 자, 거기 현대백화점 앉는 자리 아시죠? 거기에요. 평당 얼마 할까? 예, 평당 한 1억 넘게 줘야 돼요. 그래도 안 팝니다. 우리나라 제일 비싼 중심상업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서울 명동에 제일 비싼 곳에는 평당 10억 원 줘도 안 팝니다. 그래서 그만큼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받느냐에 따라서 자, 법령에 정해놓은 이 3가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사실 없겠죠. 건물 크기 쪼잔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흐른 곳이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 못 지었습니다. 사실상 못 짓습니다. 여기에는 평당 1,000원짜리도 있고, 저 설악산 꼭대기 같은 경우, 저 정상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원 정도 합니다. 100원. 평당 50원짜리 토지도 있어요. 자, 그만큼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건물이 들어가고 크기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지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도가 용도 지역 제도인데, 우리 책에 보세요. 자, 책에 보시면 그 표에 제일 그 왼쪽 칸에 보면 도시지역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덩그리로 나눠지고, 자, 그 다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 전용, 2종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용 주거지역인데 1종 전용이나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지정 목적이 지금 주거환경 상태가 양호하다는 겁니다. 주거환경이 양호할 때 지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 아시죠? 몇백 평 부지에다가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지어서 아방궁처럼 지어놨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동네. 여러분이 가면은, 내나 가면은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어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 다 자체 경비들이 오지 마라. 자, 그런 곳이 일종 전용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중심으로 양호한 주환경 보호할 때 진행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자, 서울의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연예인들이 사는 그 아주 고급 빌라들 있죠. 그런 부지가 이종 전용 주거지. 자, 우리가 사는 데는 거기에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에 대가 있죠.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4층 이하짜리 주택으로 편리한 주환경 조성이 필요할 때 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살고 있는 2, 3층짜리 단독주택이 모인 동네 있죠. 그게 1종 일반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자,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때 정되는데, 자, 이런 곳은 빌라촌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6층, 7층짜리 빌라들이 좀 보이죠? 그럼 2종입니다, 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층수 제한 없는 주택. 그래서 우리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도 안전부지 있죠? 이게 3종이에요. 준주거지역은 이제 주거 플러스 업무 플러스 상업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 주거 기능과 상업적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주로 재래시장 주변 같은데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업무 상업기능 확충에서 필요한데, 자,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죠. 삼산동 전체가 중심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큰 도로변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그런 부지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이나 업무기능 담당하는 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 삼산동의 중심 상업 주변 지역의 상가지역은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및 도시 안이나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경에서 진행하는데, 큰 철도역 주변 상가지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의 상가지역이에요. 그 울산광역시에서는 태화강 철도역이 저기 있죠. 그 태화강 철도역 놓아서 그서 바라보면은 특히 모텔들이 많아요. 그 앞에. 그게 유통상업지역. 자, 그 다음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상가지역들 보이죠? 그런 데가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하학공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에는 전용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자, 저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전체 공장 부지, 현대자동차나 SK 공장 전체 부지가 다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데, 저 북부에 가면 조그마한 공단들 있죠. 그거 다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은 자,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나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데, 자, 공업과 주거와 상업기능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중공업지역인데, 자, 울산광역시에 특히 동구에 가시면은 현대중공업 그 동구 해안에 쫙 공장이 들어서 있죠. 전용공업지이고, 거기 놓으면은 도로가 하나 있고, 도로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 상가, 조그마한 공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그 맞은편에 있어요. 이 중공업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존할 때 필요한데, 자, 우리 울산광역시 내 저 호계 쪽 가면 산이 있죠. 산 중턱 이상이 대부분 다 보존 녹지. 자, 그다음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저기 울산광역시의 그 공항 아시죠? 공항 주변에 있는 농지들 있죠. 다 그런 게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녹지로서 나지막한 산지, 구릉지 이런 곳이 자연 녹지인데, 자, 중구의 핵심 도시 뒤편에 북구에 참나 산지가 나지막하죠. 그게 자연 녹지.
이 자연녹지는 이제 장차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어떻다? 엄청 높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은 거기에 자연환경 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이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것이 보전관리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자, 그럼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미리 완충지라고 써놨어요.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하고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고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데 농림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 진흥 지역. 자, 농업 진흥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에다가 지정하는 곳을 농업 진흥 지역이라 합니다. 이것과 보존해야 할 산지에 지정되는 것이 농림지입니다. 보존산지.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이나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 수산자 보호 육성 위해서 바다에도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 그래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잘 묻느냐? 잘 안 묻습니다. 왜냐? 시험에 묻기에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잘 안 물어요. 막 굳이 꼭 물어보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은 뭐 거기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하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하고 일반 주거 1, 2, 3종은 저층, 중층, 중고층이나 들어가 있죠. 뭐 그런 정도만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용도지역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정되라느냐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특별시다, 광역시다, 시다,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면적이 아닙니다. 예. 면적이 아니고 인구수예요. 인구수. 자, 100만 명 일단 이상 돼야 돼요. 특별시 강력시 되려면은. 예. 그래서 우리 특별시 강력시, 서울 특별시가 면적이 큽니까? 울산 강력시가 면적이 큽니다. 울산 강력시 더 커요. 우리나라 특별시 강력시 중에 제일 면적이 큰 곳이 어디? 인천 강력시입니다. 인천 강력시가 제일 크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울산광역시, 그 다음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가 면적이 부산보다 작고 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막 그게 다 몰려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분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굉장히 면적이 커요. 자, 그리고 이걸 애워사고 있는 것이 뭐다? 관리지역이에요. 이 관리지역이 애워사고 있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분포가 그만큼 작습니다. 자, 시로 가면은, 자,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걸 애워사고 있는 것이 관리지역이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군에 가면은 더 작죠. 도시지역이 더 작고. 자, 관리지역 크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정비해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는 안동시예요. 안동시. 안동시가 면적이 시로서는 제일 큽니다. 군으로서 제일 큰 곳이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네.
면적이 우리나라 행정구역, 단일 행정구역 제일 큰 곳이 면적이 홍천군이 제일 큽니다. 서울시의 약 2.5배 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40% 지금 해놨습니다. 상업지역 한 5%, 공업지역 한 5, 6%. 예. 나머지는 또 녹지로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여기에 있는 21가지 용도지역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다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저 21가지 용도지역이 다 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령에.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뭘 해야 된다? 건축해야 돼요. 이 용도지역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책에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한도가 있죠. 네. 자, 그래서 건폐율이 뭐냐, 용적률은 뭐냐. 자, 그걸 조금 배워봐야 되는데. 자, 건폐율은 뜻이 이거예요. 대지 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자, 건축물이 안전 면적을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자,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건축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건축 연면적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건폐율부터 자, 주어진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200제곱미터. 자,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이 건축 면적이 주어진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건폐율이 얼마다? 50%.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 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주어진 면적의 50%의 건축 면적이 이 해당되는 건물이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값 비싸 지으려면 이 건폐율 기준이 어떻다? 높겠죠. 그 최고 90%까지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주어진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용적률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앉아있다. 각층 바닥 면적이 100씩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층 바닥 면적 합이 연면적이에요. 자, 연면적이 400이죠. 주어진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연면적 400제곱미터는 자, 비율이 얼마 됩니까? 200에 2배가 되지요. 용적률이 몇 프로다? 200%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 자, 2배까지 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용적률이 500%라면 주어진 대지 면적의 5배까지 쌓을 겁니다. 200의 5배는 1000이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했을 때는 몇 층? 10층. 50으로 하면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이다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이다 하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용적률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건폐율이 보시면 일종 전용이 50% 이하라고 되어 있죠.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얼마나 해놨어요? 90%. 대지 면적의 90%까지 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폐율이 얼마다? 20%예요. 예, 주어진 대지면적의 20%까지 건축면적 사용할 수 있다. 자, 용적률 한도에 보시면은 일종 전용이 50%에서 100% 사이의 적인입니다. 일종 전용이 최대 100% 대지 면적이 1배 사올 수 있다 이 뜻이고, 준주거지역에 보시면 500%까지 해놨죠. 대지 면적의 5배. 중심 상업지역이 제일 높죠. 1,100%. 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80%까지 용적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예요.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이고, 자, 여기도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인데, 자,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 그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에 건폐율을 90% 적용해 주죠. 그러면 건축물이 안전면적이 1000제곱미터에 얼마까지? 90%까지 않죠. 900제곱미터짜리가 않습니다. 자,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니까, 자, 주어진 대지 면적이 얼마? 20%니까 200제곱미터짜리 앉힐 수 있어요. 벌써 이 차이 납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에는 용적률을 1500% 주죠. 대지 면적의 1000제곱미터의 1500% 같으면은 15배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15,000제곱미터를 쌓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900, 한 층을 900으로 하고 15,000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층을 900으로 했을 때 15,000 나누기 900 하면은 몇 층이 나옵니까? 약 17층 나옵니다. 17층. 자, 여기에는 용적률이 80% 주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 대지 면적의 800제곱미터까지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제곱미터짜리를 최대한 안 주고 청소로는 4층까지 올라갑니다. 자, 차이가 나죠. 건물 차이가. 똑같은 대지인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심상업지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없어요. 여기서 땅값 차이가 확 나오는 거예요. 예. 이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고 이는 못 들어가니까. 예. 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용도지역 제도다. 전국토의 용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딱 기억해야 될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의 무슨 기준? 법령이나 일반기준에 따라 뭐 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건폐율 기준이나 용적률 기준 지금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내느냐? 예, 잘 놉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1월달 첫 수업할 때는 앞으로 여러분 외워야 할 거 있죠? 프린트로 몇 장 만들어 줍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42쪽에 용도지구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